네, 안녕하십니까. 김 팀장입니다. 오늘은 청소업의 테크트리, 청소업의 종류, 또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소업의 이 전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창업하시고 한 3년, 4년 차 정도 되는 사장님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실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창업하신 혹은 1년 차, 2년 차 정도의 사장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자막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들으시듯이 이렇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청소업이라는 결정을 청소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이 업계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모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가 이 분야를 시작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알고 계시면 이 테크트리가 그래도 이 눈에 띄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청소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목표는 요거 한 장에 다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서 좀 어느 정도 생략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최대한 내용을 길이 조절을 하기는 할 텐데 영상 자체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이쪽 축은 청소 난이도로 정하겠습니다. 청소 난이도에는 뭐 노동 강도도 포함이 되고,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조금 리스크한 그런 이제 작업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합쳐서 청소 난이도라고 정해서 예,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세분화되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크트리가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쭉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난이도도 쉽고 이제 세분화되지 않은 좀 큰 분야의 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도 높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된 전문화된 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청소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 쉬운 그런 청소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청소라고 하면 뭐 계단 청소 그 다음에 전기 청소를 제일 먼저 이쪽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단 전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고정적인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유리창만 시공을 한다고 하면 뭐 일이 있으면 다행인데 또 일이 없으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업다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계단 청소, 뭐 전기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일에 비해서 이제 좀 쭉 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기 청소를 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무실, 그 다음에 화장실, 그 다음에 뭐 병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빌라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주 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종합 건물 전체 관리 업체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청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기가 파손이 됐으면 수리도 하시고 뭐 수전도 갈고 뭐 싱크대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은 뭐 도배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뭐 세입자 관리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돈을 안 내고 있어요,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, 뭐 그런 것까지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주 분들이 우리가 청소만 한다고 하면 청소만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또 도배는 도배대로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는 또 수리 업체대로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논스톱으로 다 한 큐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니까 또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
이제 영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계단 이 전기 청소 구역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관리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렇게 그 운영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직접 일하기보다는 관리만 하고 전화만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잘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또 규모가 크게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봤습니다. 네, 그렇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를 한다고 하면 계단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연식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논슬립, 신주 논슬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주 청소도 이제 연계를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 청소, 이제 고압 같은 걸로 이제 전체적인 대청소, 물 청소를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도 이제 연계를 하셔가지고 같이 또 보실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전기는 전기인데 또 야간 전문으로 해가지고 야간에만 들어가야 되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파가지고 이제 더 단가가 높게 이렇게 구역을 만드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. 참고해 보세요. 네.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연계가 가능한 게 입주 청소겠죠. 뭐 원룸 건물을 관리하시다 보면 이제 건물주분이 뭐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계단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소업체한테 이제 세입자가 나갔다, 이거 원룸 청소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입주 청소 처음에는 원룸, 투룸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장비들도 맞춰지고 하면은 이제 더 크게 뭐 신축이라든지 구축, 뭐 이사 청소까지 이렇게 테크트리가 가능하겠죠. 또 원룸 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이제 대학가 근처에 이렇게 그 건물을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게 방학 시즌 혹은 이제 학기가 끝나는 시즌이 되면 이제 세입자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훅 빠집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입주 청소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입주 청소, 이사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가 혼자에서는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결국 팀을 맞춰서 팀이 같이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. 뭐 원룸, 그 다음에 투룸, 뭐 이 정도까지는 혼자 해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그 이상 평수가 되면은 이제 혼자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팀이 필요하고요. 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팀을 더 많이 만들어서 오더를 더 많이 따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입주 청소, 이사 청소를 운영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위에 보니까 이제 입주 청소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 입주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축 입주하는 그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안에 이제 광고지가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. 그쪽에 이제 그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찾아가서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때는 그 아파트만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쭉 이제 오더를 뽑아내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달에는 저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. 그러면은 거기 이제 쭉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그 옆에 어디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물량이 몰려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어쨌든 이 입주 청소에서는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또 많은 이 오더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제 조금 더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.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계돼서 또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게 홈케어 분야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입주 청소를 하게 되면 전체가 이제 영업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마루 코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방충망도 영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주방의 상판 연마라든지 뭐 코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노 코팅도 많이 하더라고요. 나노 코팅, 뭐 주방, 화장실 이제 청소에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이제 더 특화돼서 영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나가면 뭐 커튼, 블라인드 이쪽까지 같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계단, 원룸 건물을 관리를 하다가
이제 그런 건물들만 종합 관리로 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입주 청소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입주 청소 단계로 이렇게 데크트리를 탈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입주 청소 하시면서 가능한 게 요즘에 뭐 피톤 치드 서비스 이거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거는 뿌레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 방역하는 장비 이렇게 그 뭐죠? 밀입자, 미세입자, 네, 그거 뿌리는 장비. 네. 그게 있으면 또 방역이 가능합니다. 방역, 소독. 네. 해서 이제 입주 청소하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피톤치드 이렇게 뿌리면서 그런 거를 영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방역, 소독으로 이제 분야를 더 확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방역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특화돼서 나간다고 하면 새집 증후군 제거, 이쪽으로도 많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라돈이 이게 한창 이제 뉴스에서 때렸던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라돈 이거 방사능이죠. 방사능 맞나? 방사 방사능 물질?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니까 지울게요. 그 라돈 제거, 뭐 매트리스에서 뭐 나왔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특화시켜서 하시는 업체도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집이다 하면은 뭐 해충 방제 이런 쪽으로 또 나가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모래 소독,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뭐 놀이터라든지 요즘에는 뭐 놀이터에 모래가 많이 있진 않은데 모래 소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좀 또 장비가 또 다르더라고요.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분야가 이제 유리 청소, 유리창 청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또 입주 청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외창은 어떻게 닦나요? 외창 닦아주실 수 있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 청소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원룸 청소, 계단 청소 하실 때도 뭐 사무실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유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면은 아 유리 청소는 이렇게 하는구나. 아 그러면은 이걸 적용을 해서 뭐 다른 건물 이런 현장에도 유리 청소 영업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유리 청소는 이제 조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노동 강도가 있는 청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이제 유리 청소를 한다고 하면 뭐 일반 청소 뭐 일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전기 청소도 가능할 거고요. 영업을 잘 하셔가지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좋겠죠. 유리 상태도 뭐 크게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렇고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? 간판, 어닝 이런 게 보이겠죠? 그래서 간판 청소, 그 다음에 어닝 세척 이런 것까지 또 가능하십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고압 세척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장비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점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이제 뭐 물을 연결할 수 있는 수도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거터 청소라고 있습니다. 거터 청소. 거터가 뭐냐면은 우수관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는 이 청소가 그 뭐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뭐 있긴 있는데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붕 밑에 이렇게 물 이렇게 빗물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만드는 그 배관 있죠. 거기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낙엽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뭐 아니면 사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빗물이 빠지지 않고 그쪽에 이제 물이 계속 차 있는 거니까 그런 청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연계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해외에서는 다 주택 형태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창 청소랑 같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. 뭐 그 특화된 장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또 나갈 수 있는 게 아파트 유리창 청소겠죠. 근데 요거는 이제
나중에 저 위쪽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. 이게 일반 상가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뭐 어렵다.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노동 강도가 전기 청소 이런 상가보다는 좀 더 빡세기 때문에 이 단계에 넣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더 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또 넣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, 그렇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에어컨 청소, 그 다음에 세탁기 청소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고 근데 이제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이 확실합니다. 4월부터 한 6월까지는 바쁘고요.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당연히 에어컨 청소 안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 청소, 세탁기 청소만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비시즌이 확실히 나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청소업계의 비시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 연결이 되는 거죠. 뭐 입주 청소 가서 또 이사 청소 가서 이렇게 에어컨 청소까지 영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그렇고 또 이제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정집이랑 그 다음에 상가 시설이랑 좀 나뉘는데 가정집만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상가 시설 이제 천장형 그 다음에 포웨이 이런 쪽만 이제 파시는 업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영업을 하니까 이게 야간에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야간에만 또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도시면서 그 프랜차이즈의 그 에어컨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. 예.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천장형이고 이러면은 작업이 좀 어렵겠죠. 요즘에 층고가 다 높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다리 높은 걸 이제 세우고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난이도는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가능한 게 이것도 매나 이제 홈케어에서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소파 청소, 그 다음에 매트리스 청소. 뭐 소파나 매트리스 이제 일반인 분들이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갖춰서 뭐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청소해 보면은 엄청 더럽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업체도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청소 난이도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서 세분화가 되기는 됐는데 그죠? 난이도는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이쯤 소파 매트리스 청소 이게 뭐 입주만큼이나 아니면 유리처럼 이렇게 막 엄청 몸이 힘든 건 아니니까 조금 낮추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특수 청소에 분류한 것 같거든요.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빡센 편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네. 한 2층 할까요? 조금 나눠져 있으니까 세분화 됐으니까 물탱크 저수조 청소 그 아파트 살고 계시면 이제 한 번씩 물탱크 청소했다 저수조 청소했다 하면서 이제 그 공고문 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이게 법적으로 물탱크 청소가 기준이 있습니다.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1년에 몇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또 물탱크, 저수조 이런 쪽으로만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이쪽으로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고 근데 이제 물탱크,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조금 힘든 구조도 있습니다. 이게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를 못 펴는 약간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막 지하로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다음에 막 물탱크가 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또 막 사다리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난이도 자체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건 많이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그렇고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청소
같긴 한데요. 네. 바닥하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뭐 VCT 타일, 그 다음에 뭐 에폭시, 네, 뭐 도끼다시, 네. 아니면 뭐 데크 고압 청소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청소하고 세척하고 뭐 코팅까지 하고 이건데, 요 정도까지는 크게 뭐 난이도라든지 노동 강도가 뭐 엄청 뭐 그거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연마로 간다. 그리고 이제 장비도 조금 달라지고요. 조금 더 리스크한 것 같습니다. 연마. 제일 많이 하는 게,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 테크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리석 연마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도끼다시 연마. 이건 근데 명갈이죠 사실. 네. 명갈이를 여기 넣을 수 있나? 명갈이는 청소가 아니잖아. 근데 어쨌든 이제 테크트리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명갈이로 이제 그 더 세분화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콘크리트 폴리싱. 이것도 이제 장비가 많이 다르고 또 더 전문적인 한데, 이쪽으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이쪽으로만 가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가능한 테크트리가 여기서 이제 에폭시 시공하는 거. 뭐 이렇게 상가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컬러 에폭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명하게나 아니면 공장에 이렇게 뭐 초록색이나 회색이나 그렇게 이제 페인트처럼 발려있는 바닥 보셨죠? 에폭시인데 그 에폭시 시공 쪽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그렇고 사실 에폭시 시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페인트 분야긴 한데 뭐 일이 크게 뭐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여기 밑에 있는 그 면갈이 바닥 이제 그 작업이 같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, 보통은 이제 면갈이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에폭시 시공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타일 철거, 뭐 마루 철거 하실 수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장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달라집니다. 상황이 조금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뭐 이것까지 나가신다고 딱 제가 말씀드리긴 애매한데, 타일 시공하시는 경우로 나가시는, 타일 시공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. 저도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,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청소의 그 장르에 포함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분야가 나뉠 수도 있다 해서 이쪽으로 나아가시는, 진출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고 뭐 코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논슬립이라든지 뭐 일반 왁스 외에도 네,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분화되면서 난이도도 있는,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유리창 청소, 외창이죠. 외창. 근데 이게 일반 상가보다는 훨씬 어렵고, 그 다음에 일반 상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독학도 가능합니다. 저도 독학했고, 크게 이제 뭐 기술을 돈 주고 배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뭐 알려주면 도움은 되죠. 예. 훨씬 낫긴 나은데 어쨌든 독학도 가능한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힘들기도 하고요. 뭐 제 기준에서는.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이제 구조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, 그 뭐죠? 그거 이건창호 이런 거 고정창 있는 거 그런 거 좀 빡셉니다. 그렇고 여기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방충망까지 이제 영업이 가능합니다. 오래된 방충망을 이제 같이 영업을 해서
이제 방충망 교체까지 이렇게 가능한 데크트리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리 외창이니까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외벽 청소. 이것도 여기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. 이것도 추가했습니다. 고층 외창 청소. 외벽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으로 청소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약품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스카이를 타고 하니까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.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조금 위로 올렸고요. 그다음에 고층 외창 청소도 이제 건물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노동 강도도 더 세지고 그다음에 뭐 장비도 이것저것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청소 같습니다. 네, 그렇고 이제 외벽, 외창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가능한 테크트리가 뭐겠습니까? 로프겠죠. 로프 작업. 줄 타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로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로프를 하면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리를 하면은 유리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.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실리콘 코깅 이게 가능하면 또 로프 타면서 아파트 이런데 코깅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뭐 외벽 방수 그래서 유리창 청소로 시작을 해서 로프 기술 이거 탑재한 다음에 스킬 테크트리 찍어서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. 그래서 내가 로프를 한번 타보고 싶다. 예, 난 가능할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로프가 기본적인 테크트리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킬들이 찍히면 이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이 되겠죠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닥이랑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한 이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? 석재 보건 청소도 있습니다. 석재 보건 청소. 예를 들어서 화강석. 화강석도 좀 까다로워요. 까다롭고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위쪽에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동상 보건 이런 쪽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렇고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. 뭐 한국에 어떤 석재들이 지금 건물 건축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약품 잘못 쓰면 이제 상자가 손상을 입으면 이건 대공사기 때문에 이거 좀 리스크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이렇게 돌 하신 분들도 이거 보건 청소하는데 한 번씩 이제 미스가 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잘 이렇게 배우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거 난이도가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대충 뭐 여기 하겠습니다. 네, 자, 그 다음으로는 대청소가 있는데 야, 청소 이거 뭐 사람 좀 더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그게 대청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게 뭐 업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 이렇게 같이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그런 이제 인프라가 아직 안 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소화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청소는 이제 인프라 조직, 인원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. 인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스케줄 조정, 그 다음에 뭐 소통,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또 잘 하셔야 무리 없이 이제 잘 원활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. 그렇고 이제 장비도 좀 큰 장비들이
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입주 청소 간단하게 하는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비도 좀 이 대청소 대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장비 이렇게 세팅하시는데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대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청소, 그 다음에 공장 청소, 그다음에 중공 청소 도 있을 수 있고요. 중공 뭐 이렇게 건물 작은 거 이런 거 말고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엄청 큰 건물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중공 청소 하려면은 또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현장도 잘 이렇게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분야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고 이제 아예 또 특수 청소로 가버리면 난이도 이만큼 올려야겠다. 특수 청소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랑 세분화랑 정리가 잘 안 되네요. 대충 뭐 참고해서 보세요. 그냥 정답은 아닙니다. 특수 청소. 뭐 유튜브에서 이거 어그로 끌기 좋죠. 쓰레기집 청소. 그다음에 화재 청소. 뭐 냄새 빼고 이런 거 약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렇고 그다음에 공장의 기계 설비 청소도 약간 좀 특수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후드 청소. 저는 이것도 좀 특수에 들어간다고 봐요. 약품도 독하고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좀 특수 청소에 속하는 그런 작업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고독사, 자살 현장. 이거 이제 뭐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제 멘탈적으로 예, 좀 리스크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 청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청소. 승강기만 또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. 이게 스텐, 약간 복원 개념인데 이것도 스텐도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하기가 좀 힘든 편의 그 상자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되게 깔끔하게 또 복원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또 엘리베이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보이는 그런 현장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위에 이렇게 타가지고 그거를 이제 업다운 하면서 그 안쪽에 유리 청소하고 또 바깥쪽에 청소하고 뭐 그런 또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고 그다음에 목욕탕 청소. 또 요것만 컨셉을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압이 좀 세야 돼요. 엔진식을 써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약품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이게 목욕탕 안에 보시면은 화강석을 많이 쓰잖아요. 탕 같은데 그 화강석에 생기는 오염은 석회, 물때인데 그 물때를 제거하려면 산성을 써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보시면은 또 유광 타일이 이렇게 발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목욕탕에 뭐 탕 안에라든지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산성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제 그런 거 또 잘 그 선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것도 특수 청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. 어쨌든 청소 저도 해보긴 해봤는데 좀 힘든 편에 좀 하드한 그런 터프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컨셉을 그쪽으로 잡으셔가지고 그쪽으로만 이렇게 영업하시면서 또 유니크하게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고 이것도 이제 뭐 청소의 개념이긴 한데 보일러 배관 청소. 요즘에 이거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 실제로 하는 거는 못 봤는데 이게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외국에서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, 근데 사실은. 네, 저도 이거 듣기만 한 거라 가지고 뭐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그냥 개념적인 청소인데 배관이 다 왔으니까 배관 설비 청소 설비업이죠. 설비업
뚫는 거 뚫어.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? 어쨌든 그 배관 안에 있는 어떤 오염 그런 것들을 청소해내는 거니까 뭐 고압 세척도 하고,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좀 청소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해서 이거 청소업 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가지고 그쪽으로만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. 예.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뭐 준솔도 하시고 뭐 하시더라고요. 예. 뭐 엄청 크게 또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차가 엄청 커지니까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, 그래서 뭐 간단하게부터 시작을 하면 뭐 이렇게 작은 뭐 배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비 쪽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봤습니다. 그럼 설비 쪽으로 또 가면은 이게 또 엄청 또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, 이제 테크트리로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비 쪽으로 배관 청소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쓰겠습니다. 그냥 자, 이런 청소 뭐 전문적인 청소가 아니고 이제 일반 미화원, 경비원, 주차 관리, 자, 이런 분들을 인력 파견하는 이런 테크트리도 가능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사업자 그게 이제 다릅니다. 그 인력 파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. 예, 그거를 취득을 하시고 하셔야 예,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건물 전체 관리, 건물 관리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업체도 많이 봤습니다. 예, 그런 예, 테크트리로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렇고 네,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 생각보다는 이 난이도 그 다음에 세분화 이거에 딱 맞춰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고 있다. 예, 이 정도만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에서 요것만 조금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이 정도 이런 아이템까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이 모든 분야를 내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. 뭐 장비도 맞춰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인력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다 욕심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,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다음 테크트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리스크가 덜하게 부담이 적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이제 더 영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내 기술력도 쌓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언급이 안 된 다른 청소도 아마 많을 겁니다. 지금 제가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그런 청소도 있을 텐데 또 청소라는 게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잡냐에 따라서 이 장르는 계속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대청소도 뭐 학교 청소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장 청소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나가느냐, 어떤 테크트리를 타서 나가느냐, 내 성향에 더 맞는, 우리 업체에 더 맞는 어떤 분야로 더 나아갈 것이냐는 그 사장님들께서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진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이걸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, 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, 또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, 이거를 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분야만 잘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, 그쪽으로 이제 전문성을 만들어 놓으시면, 사장님께서 뭐 성공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지만, 어쨌든 이 분야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분야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홍보력, 영업력, 기술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
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했고요. 그런 홍보, 영업, 뭐 기술 그런 베이스 위에 이런 아이템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적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뭐 부족하게나마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그래서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이제 막 창업하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,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분야만 이렇게 읊었는데도 지금 40분이 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이 막상 표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난이도 이게 사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올라가 있고 이게 왜 여기 밑에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고요. 일단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있다. 그 정도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그 청소 장르가 많은 것처럼 여기서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테크트리를 타서 떻게 내 사업을 키워 나가는가는 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업체가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, 어떤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내 사업에 적용을 시킬 건지는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나만의 특장점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담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또 그런 내용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